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원희룡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도했다. 정말 이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야말로 정말 좌파다. 찐 좌파다. 찐 좌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원희룡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원희룡이 뭐 보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희룡이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행적은 너무나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비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주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위험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기사를 여러 차례 썼었고 그 다음에 2004년 당시 이 노무현 정부가 또는 열린우리당이 하여튼 그 노무현 정권이 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고 국가보안법을 거의 없애버리려고 개정이 아니라 폐지입니다.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한나라당 내에서 누가 거기에 부와 내동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는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하셨을 때 그런 댓글을 쓰셨을 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2000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8개월 됐을 때부터 이 국가보안법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좌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슨 국가보안법에 그렇게 원한이 많다고 국회의원 배지 달자마자 거의 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한 것은 2004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이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된다.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된다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런 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에 있던 일부 세력들은 원희룡 같은 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원희룡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던 그 대목들이 어떤 거냐면 정말 한마디로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약한 고리는 제7조 고무찬양 이쪽 대목인데 이걸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이걸 갖다가 또 무력화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뭐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말은 개정하자는 건데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거고 사실상 폐지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낳는 것이다. 근데 여기 또 국가보안법 폐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북한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2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해가지고 2조 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독재 정권 있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그 헌법 제3조에 기반한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됩니다. 왜 반국가단체냐?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를 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를 변란할 것으로 이 남반 전에 쟤네들 표현대로 따르면 이 남반부를 적화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적화하기 위해서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 북한 김정은의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야말로 반국가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아닙니다. 무슨 요즘에 여러분들 언론 매체들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은 나라가 아닌데 북한은 이 대한민국과는 동격의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보안법상 북한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절대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장 운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한테 뭐라 합니까? 국방위원장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라 국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표현들을 그런 호칭들을 이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들이
그냥 쓰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독재 정권은 절대로 정부 또는 국가가 될 수 없다. 저긴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이걸 갖다가 부정을 했습니다. 원희룡은 이 2조를 갖다가 고쳐야 된다. 뭐라 그러냐? 정부를 참칭한 걸 빼야 된다.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 운운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참칭하는 걸 빼야 된다. 그러면 북한은 뭐가 됩니까? 북한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정부를 참칭한 걸 빼면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북한 정부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희룡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원희룡의 생각이 과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걸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주장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위험한 원희룡, 이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가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7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고무 찬양입니다. 찬양 고무. 제 7조 1항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론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이 단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붙여라 라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였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1991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항상 이 제7조 1항을 공격합니다. 이 제7조 1항이 인권을 탄압한다. 제7조 1항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7조 1항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갖다가 없애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박원순이 말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는 무슨 백두칭송위원회가 나와서 김정인 장군님 천출명장, 김정인 장군님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별소리 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 그리고 북한 독재 정권이 난파한 간첩, 그리고 그 간첩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이 국내 종북 주사파들의 활동을 찬양해도, 그들의 활동을 고무해도, 그들의 활동을 선전해도, 또 거기에 동조해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제7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력화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그냥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꾀했는지 안 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이 이런 위험한 주장을 과거에 20년 전에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1월 달에 박원순과 관련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원순은 서울시장이었고 박원순은 아마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서 다 가물가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박원순의 인기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박원순이 2014년 6월 달에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자기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점이 뭐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약점 중에 하나인 이런 좀 불구죽죽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이 박원순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박원순이는 그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했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권위자다, 이런 평가를 좌파에서 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책을 1200페이지에 걸친 그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박원순의 책을 보고 나서 이 기사를 쓴 건데 2014년 1월 달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안법 폐지론 권위자 박원순의 과거와 현재,
국가보안법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했던 박원순이가 갑자기 돌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그건 놔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썼던 기사의 일부 대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 여기서 말하는 박 시장은 박원순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원희룡을 한번 집어넣으신 다음에 제가 읽는 그 내용을 들으셔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헌법 제3조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휴전선 이북지역은 우리의 미수복지부, 이곳을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한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영토 조항에 대한 박 시장의 공격은 책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헌법 제3조는 사문화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을 정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도 무력화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에 기반한 국가보안법 자체도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사실상 폐지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주장을 누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20년 전 원희룡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왜 이 좌파들이 자꾸 공격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제7조다. 찬양 공무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실질적 해양을 미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는 해석하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단서를 붙여 남용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이제 고인 됐습니다만 헌법학의 대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헌재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고 나온 판례가 있고요.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여러 조항 중 특히 7조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1999년 12월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부 함세웅 씨,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와 가진 좌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서 씨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집중 공격은 국가보안법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다. 제7조에 초점을 두면서 더 큰 운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2004년도 당시에 원희룡 같은 자들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는 폐지론자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국가보안법 없애줘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형법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란죄가 있습니다.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환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이를 갖다가 무슨 여적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문재인이가 실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걸 중요한 거 그걸 떠나서 여적죄가 왜 성립이 안 되냐면은 북한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이 외환죄가 성립이 안 되고 여적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뭡니까? 그 처벌이 사형밖에 없는 여적죄를 그 누구한테 묻고 싶어도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적죄를 물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것과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형법으로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이런 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내란 외환죄를 적용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왜 안 되는지 제가 기사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국가보안법을 대체하기 위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북한의 반국가 활동에 대해 적용할 조항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간첩죄의 경우 형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라고 규정하는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적용이 쉽지 않다. 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그 당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모호하다. 찬양 고무 처벌도 쉽지 않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형법을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20년 전에 원희룡이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론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다. 정말 국가 안보를 갖다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위험한 발상을 내놨던 주장했던 원희룡은 지금 현재 그 위험한 발상을 포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원희룡이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적으로 뭐 그런 기록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희룡은 그 누구에 대해서 좌파라는 식으로 혹시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 그리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아주 통절히 반성하면서 그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희룡의 과거 행적 불과 20년 전입니다. 원희룡 이때 이미 40살 다 됐습니다. 이 40대 원희룡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뭐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희룡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은 정말 좌파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원희룡은 그때 당시와 만약에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도 원희룡은 좌파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만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에 또 선전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했어야 되는데 또 깜빡을 했습니다. 샘프란제이님, 러블리로지스님, 굿띵님, 우민맘님 이 네 분께서 또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에 힘입어서 또 다른 콘텐츠도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